안녕하세요. 또 만났네요. 지난번에는 소나무 얘기하다가 끝도 못 맺고 그냥 끝냈죠. 그래서 어차피 이번 시간에 이제 산에서 나는 나무를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소나무도 역시 뭐 산에 제일 많은 나무 중에 하나. 그러니까 참나무 종류보다는 적지만 어쨌든 아직도 산에는 소나무가 많죠. 소나무 얘기 조금만 더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자, 소나무는 우리가 보통 소나무 송자서 송이라고 부르죠. 한자로 부를 때. 이게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표기를 하죠. 제가 여기 써놨는데 그 송자는 보통 그렇죠. 요 써놨지 이게 송자잖아요. 탄생한 건 알죠. 근데 아이들한테 아니면 다른 분한테 설명할 때 좀 참고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무 목자와 공자가 합쳐진 거죠. 왜 이렇게 유래가 있죠. 요거는 중국의 진시황이 어디를 가다가 비를 만났죠. 그래서 비를 피하려고 나무 밑에 피했는데 그게 바로 소나무였었죠. 그래서 소나무 밑에서 이제 비를 피했는데 진시황이 나중에 뭐 진시황 하면 뭐 없던 법도 만들어낼 시기니까 소나무한테 고마운 거예요. 비를 안 피게 했으니까. 그래서 소나무한테 벼슬을 내렸죠. 요 나무한테 이 공이라는 넌 목공이다. 나무 공작이야. 이렇게 벼슬을 내려줬어요. 근데 그걸 두 개를 합치니까 송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송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내가 볼 땐 좀 억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정이품송이 어떻게 보면 딱 그런 거죠. 그것도 정이품송도 소나무인데 그것도 역시 뭐 그걸 가지를 들었다고 그랬나? 난 무슨 말인지 이거 가지를 들은 것처럼 느껴졌나 봐요. 그 임금님을 모시려고. 그래서 정이품송이 탄생을 한 것처럼 어쨌든 송이라고 이런 소나무 송자를 쓰게 된 건 유래는 그렇고요. 근데 우리 이름이 있죠. 순한글 이름. 그게 소리라는 의미로 불렀어요. 소리라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이렇게 그 노래 있죠. 거기서 나오는 소리 그건데 소는 이제 모든 나무의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소나무만 나무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소나무는 나무고 나머지는 잡목 이런 형태로 불렀어요. 그 중에 조금 더 대우를 해준 건 뽕나무 하고 그 뭐죠 그 종이 만들 당나무. 왜냐하면 쓰임새 때문에. 뽕나무는 오디도 먹지만 누에를 잠업 때문에 좀 필요가 했기 때문에 아마 찾았던 것 같고 당나무는 종이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활용 용도에 따라서 이제 그건 의미를 부여한 거고 소나무는 어쨌든 소나무만큼은 소나무. 왜냐하면 소나무 숲속 저 울진 소강림가 가면은 왜 그 하마비가 있죠. 소나무 밭에 들어가서 말을 타고 들어가면 안 되게 정도로 해놨죠. 그리고 우리나라 곳곳에 안면송이니 무슨 송이니 소나무가 모여 있는 곳들이 많아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은 한마디로 소나무는 국가가 전력을 다해서 보호했던 나무예요. 왜냐하면 쓰임새 때문에 그 나무를 보호해서 그 나무를 가지고 궁궐을 짓고 집을 짓고 그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소나무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나무죠. 근데 그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했는데 집도 졌지만 우리 강원도는 광산이 많았잖아요. 광산이 연탄을 캐거나 어떤 광석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굴을 계속 파고 들어가는데 굴을 이제 이렇게 받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너지기 쉬우니까. 그 옛날에는 대부분이 그 받쳐주는 게 소나무로 썼대요. 근데 그냥 쓴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요. 소나무가 많기도 했지만 소나무는 강한 나무는 아니지만 질기다 그랬죠. 재질 자체도 그래요. 아주 딱딱하거나 강한 나무는 아니지만 굉장히 질겨요. 그래서 굴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가 쭉 파고 들어가 여기다 이제 보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받쳐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굴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주 단단한 거, 세면이나 다른 걸 했으면 이게 그냥 끝까지 버티다가 한꺼번에 확 무너졌는 일이죠. 근데 이 소나무는 좀 아주 강한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압력이 세게 내려면 이 구부러지면서 소리를 냈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준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얘는 송진이 있잖아요. 그 송진 때문에 잘 썩지도 않고 그런 원리 때문에 소나무를 많이 이용했대요. 어쨌든 간에 소나무는 우리 민족의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나무로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소나무의 용도도 이제 많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뭐 소나무로 집을 짓거나 하는 건 그런 용도도 많이 없어졌고 해서 그런데도 끝까지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는 있지만 결정적인 기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별을 준비하는 게.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소나무에도 아주 우수한 형질을 가진 소나무 몇 개를 골라서 아마 삼척에도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씨를 받아서 지금 계속 육묘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일정한 공간을 관리하기 쉽게 면적을 소나무를 계속 후손에 남기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소나무는 우리 민족과 같이 한 나무 그러니까 그 정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물론 여기도 좀 전공하신 분들은 모를 수가 없죠. 다 알고 계시니까 알고 있지만 그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요거 정도는 아마 그게 뭘까요? 이게 뭐죠? 제가 왜 서두를 이렇게 꺼냈을까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기로 이제 바늘잎 나무와 넓은 잎 나무, 그리고 침엽수와 활엽수를 많이 구별을 하는데, 은행나무는 침엽일까요? 활엽일까요? 자, 침엽은 말 그대로 뾰족한 바늘잎이죠. 근데 얘는 어떻게 생겼죠? 손바닥 모양으로 생겼죠. 침엽일까요? 활엽일까요? 보통 우리가 요거 지금 이렇게 납작하죠. 그렇죠? 당연히 활엽처럼 보이죠? 근데 얘는 침엽에 속해요. 거치식물이에요. 근데 그 근거를 보면 요거 같아요. 인맥을 보면 요게 잘 안 보이죠. 이게 확대가 다른 우리는 일반 활엽수종의 나무들을 보면 잎이 이렇게 주맥이 있어요. 이렇게 주맥이 있고 옆으로 격가지가 이렇게 측맥이 있고 여기도 세세하게 그냥 막 그물처럼 막 엉겨서 있거든요. 잎맥이. 근데 얘는 쭉 뻗어요. 쭉 뻗어서 두 개로 갈라지고 또 여기서 또 두 개로 갈라지고 직선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잎맥처럼 생긴 잎에 오리발처럼 옆에 뭐 막이 붙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침엽수에 속해요. 또 은행나무 하면 또 아시는 게 있죠. 오래 살죠. 엄청 오래 살죠. 화석나무라고 부르죠. 뭐 공룡시대에 살았던 애니까. 근데 유일하게 계속 멸종하지 않고 빙하기를 거치고 별 다 그 힘든 시기를 거쳤는데도 살아남았죠. 그래서 얘는 좀 외로운 나무예요. 일종 일속이에요. 얘 종류 그 친척이 하나도 없어요. 얘만 그냥 아주 외로운 나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근데 얘가 엄청 강해요. 병충해 거의 없어요. 벌레 안고예요. 그래서 이 가로수를 많이 심었는데 똥내 죽을 그 민원도 많이 발생하죠. 근데 난 솔직히 유별나게 아니 식물에서 냄새가 날 수 있죠. 물론 밟은 똥 냄새 진짜 똥도 아니고 좀 참으면 될 텐데 그리고 자주 맡으면 이것도 맡을만 해요. 근데 굳이 내가 볼 때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하는 거는 글쎄 민원을 위한 민원일 수도 있다고 난 봐야죠.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도 뭐 은행을 많이 밟아봤지만 이렇게 못 참을 정도로 똥 냄새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제 상가가 밀집해 있는 곳은 간판 가린다고 오히려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많아요. 똥 냄새는 핑계고. 예, 그래서 사실 나무는 큰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쌍둑 막 잘라놓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그런데 안 심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순나무만 심으면 돼요. 이게 이제 얘는 암수 땅구로예요. 순나무 심으면 냄새가
열매가 안 열리면 냄새가 안 날 거죠. 근데 어려서는 이게 구별하기 힘들대요. 그래서 그걸 선택을 못 했는데 지금 그게 이제 방법이 생겼대요. 어린 묘목에서 순나무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순나무만 거의 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더라 그래도 내가 볼 땐 중간중간에 암나무를 심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도 남녀가 같이 살지 않으면 안 되죠. 저럼 나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서로 한 몸이 한 그루면 몰라도 딴 그루면 같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래된 은행나무를 보면 보통 같이 나란히 심은 거 우리가 은행나무 독립적으로 혼자 있는 나무는 거의 없어요. 보통 나무를 심을 땐 같이 심었죠. 같이. 그죠? 요거 참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거 거의 심는 나무이기 때문에 근데 뭐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침엽을 얘기하다가 이게 시작이 되어버렸네요. 어쨌든 같이 심어야지만 열매를 맺고 하기 때문에 같이 심었어요. 그래서 오래된 은행나무들은 대부분 두 그루가 나란히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은행나무라고 하는 게 어디죠? 저기 저 양평 용문에 용문산에 있는 용문사가 있죠. 그 앞에 가면 나무가 서 있죠. 은행나무 엄청 커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은행나무 중에 키가 제일 클걸요? 오래도 됐고 뭐 거의 1000년이 됐다 그러는데 내가 모르겠어요. 그게 1000년이 됐는지는. 어쨌든 근데 암나무는 아마 죽은 것 같고 순나무만 살아 있어요 지금. 아니 암나무가 살아 있고 순나무가 죽었죠. 그 외롭게 서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아들 손자뻘 되는 순나무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도 똑같아요. 아버님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형상 딱 그런 모습으로 서 있죠. 두 개가 은행나무가. 근데 뭐 은행나무는 사실 우리 은행이라고 해서 행자가 들어가잖아요. 행자는 어디 살구 열매를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열매를 보면 이거 살구 비슷하죠. 요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은색으로 변한 씨가 하얗잖아요. 은색으로 변한 은은 살구나무처럼 생겼다 그래서 은행이라고 이름 붙였죠. 근데 얘는 암꽃이 있고 쑥꽃이 있어요. 당연히 얘도. 근데 얘는 별거라고 했죠. 암수 땅그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면 은행이 이렇게 긴 가지가 있고 이렇게 짧은 가지가 있어요. 여기 꽃은 여기 배 짧은 가지 여기 여기 좀 번데기처럼 주름이 다닥다닥하죠. 여기 작년에 폈던 자리, 재작년에 폈던 자리, 3년 전에 폈던 자리, 4년 전에 폈던 자리, 5년 전에 폈던 자리예요. 자국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소지라 그래. 아주 짧은 가지를 다닥다닥 모여서 나죠. 여기에 이제 조그만 쑥꽃이 있고 암꽃이 있고요. 이게 용문사 은행나무네요. 이렇게 크죠, 굉장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느 책자에 보면 이게 동남아 아시아권에서 제일 큰 나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동남아 아시아 큰 나무들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크다는 나무 좀 그런 것 같고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 중에는 굉장히 커 보여요. 요게 이제 소지, 조그만 겨울눈이 있죠. 은행나무, 그럼 여기에는 약재도 쓰나 봐요. 이게 뭐 천식, 기침, 이 치료제로 많이 쓴대요. 그리고 우리 아는 약재 중에 잎에서 빼낸 축축물로 약 만든 거 있죠. 진코민. 그렇죠? 진코민이 뭐죠? 그게 무슨 약이죠? 그게 아마 그것도 아마 호흡기 계통의 약일 거예요. 아마 성분이 그러니까. 잣나무는 할 필요가 있어요. 잣나무는 왜냐면 학명 중에 우리 이름이 들어간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소나무에 있을 것 같은데 소나무는 없어요. 일본 애들이 먼저 선점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런 이 식생 입장, 식물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 국명들은 대부분이 일본 사람이 지은 거 많아요. 좀 불행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이미 일본 학자가 대대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식생을 조사했죠.
걔네가 그랬을 때는 철도도 놓고 막 그랬잖아요. 영원히 자기 나라가 될 줄 알았겠죠. 일본 애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자기네가 망하고 우리나라를 다시 뺏기게 될지 몰랐겠죠. 영원히 자기 나라가 될 줄 알고 아마 식생조사도 철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통 두 사람 정도가 짝을 지어서 식생을 조사하고 다니는데, 그때는 그 이제 여러 팀이, 그때는 그 일본의 그 학자가 군대 조직처럼 하고 다녔대요. 실제 군인들도 따라 다녔나 봐요. 그래서 아주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아주 조직을 이끌면서 조직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조사한 걸로 이름을 붙인 게 지금도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걸, 이름 중에 많은 거를 일본 사람이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이제 그 소나무도 걔네가 그래서 이렇게 자기네 학명을 이렇게 넣었는데, 우리는 잣나무는 진짜 우리 나무예요. 우리 학명이 들어갔어요. 피너스 코리아나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는 그 유일한 그 우리 유일하진 않지만 우리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중에 잣나무는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막상 구별하라면 소나무랑 구별할 수 있어요? 헷갈리죠. 보통 그래서 이제 잎집에 쌓이는 나무, 아까 말씀드린 그 개수로 이제 보통 그걸 따져요. 이제 2개냐, 3개냐, 5개냐. 그죠? 그걸로 이제 구별을 하죠. 보통 이제 초보자일 경우 그렇게 구별을 하고요. 좀 눈에 익숙해지면 그냥 봐도 확 틀려요. 멀리서 봤을 때 특히나 이제 소나무와 잣나무를 얼른 구별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모여요. 이렇게 군락을 형성한 걸 보면 표시 확 나요. 수영도 약간 차이가 있지만 색이 일단 소나무는 녹색빛이 많이 띄지만 이 잣나무는 약간 푸른빛을 띄어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군락을 이었을 때 금방 알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좀 진한 느낌? 그래요. 근데 어쨌든 잣나무는 홍송이라고도 불러요. 나중에 여기 어디 잘라놓은 단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모습은 이 꽃이 피고, 여기 보면요. 여기도 보면 여기 꽃 폈죠. 이렇게. 여기 암꽃이에요. 얘도 잣나무에. 이렇게 얘는 좀 약간 길쭉하죠. 아까 우리 소나무는 약간 콩알 같았었고요. 그죠? 이렇게 암꽃이 펴요. 그래서 얘에서 똑같이 소나무처럼 얘도 익는데 2년 걸리고. 그죠? 그리고 잎이,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얘는 열매가 상당히 크죠. 우리 잣은 알잖아요. 그죠? 근데 저 깜짝 놀란 게, 제가 군 멘토링 때문에 군부대를 자주 가는데, 이 군내 아저씨들이 몰라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요 상태를 아세요? 혹시 모르실지 몰라, 선생님도. 이렇게 알을 까놓고 하얀 거는 대부분이 아는데, 여기 열매가 있네. 이게 지금 우리 주먹보다 크죠. 큰 거는 한 20-30cm 되는 것도, 한 20cm 넘는 것도 있어요. 이 잣이 이게 떨어지면 요거를 겉껍질 꺼내면 안에 이제 속에 요만한 이제 딱딱한 열매가 나오죠. 그걸 깨면 그 안에 우리가 먹는 잣이 나오죠. 근데 이 상태로 군부대를 가니까 이게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연병장에. 모르더라고요. 그냥 막 뒹굴고 있어서 나는 부대기 때문에 저걸 못 주워가게 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게 뭔지 몰라서 그냥 놔둔 거예요. 장비도 모르더라고요, 이걸. 근데 이 안에 이제 잣이 들은 거죠. 근데 잣은, 저건 아주 잣죽. 보시는, 이게 열량도 높고 그래서 이게 환자들 미음이나 이렇게 이 잣을 많이 끓여서 먹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는 신의 나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거 아픈 역사이긴 하지만 우리는 중국의 진상을 많이 했죠. 진상한 거 대표적인 게 뭐죠? 중국에. 사신으로 갈 때마다 사신들이 꼭 들고 갔던 게 고려, 인삼. 인삼은 우리나라 최고, 지금도 제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에 상납한 거 중에 대표적인 게 인삼이죠. 그래서 사신이 갈 때는 그건 필수로
특히 고려시대는 고려 인삼을 들고 갔죠. 거기에 추가로 가져간 게 얘예요. 신라시대 같은 경우엔 요 잣을 중국에 진상을 했는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요 잣나무를 신라송이라고도 불러요. 소나무 종류인데 신라에서 나는 신라송. 요걸 진상을 했죠. 중국에. 그 정도로 굉장히 귀한. 그리고 또 얘는 다른 말로 홍송이라고도 불렀어요. 이렇게 잘라보면 그 속살이 약간 분홍색을 띠는 붉은색? 그래서 홍송이라고도 불렀어요. 그 정도로 이제 얘 잣나무도 좀 우리랑 친숙한 나무 중에 하나죠. 그리고 얘는 추운 지방에 사는 애예요. 그래서 남쪽에 가면 잣나무가 있긴 있는데 많지도 않고 있어도 열매가 잘 안 열려요. 얘는 워낙 해발 1000m 이상 높은데 아한대 정도의 그래 북한 쪽 뭐 이런 우리나라는 설악산이나 높은데 그래서 자생족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건 다 심은 것들이고 자생도 하는데 자생을 하려면 조건이 추워야 되고 높은데 그래서 산에 높은데 많이 자라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강원대학교 학술님이 그 백령이라고 하죠. 거기는 거기는 이제 소나무, 잣나무가 엄청 많죠. 근데 잣나무는 사실 그냥 놔둬도 잘 퍼져나가요. 왜냐하면 사람이 안 심어도 청설모나 다람쥐가 심어줘요. 얘네들이 이제 이거 견과류를 워낙 좋아하는 애들이니까 겨울 준비하려고 얘네들을 땅속에 지금 다 묻어놨을 거예요. 지금 걔는 김장하는 거지, 그게. 김장 준비 다 끝났죠. 그 땅에 묻어놨다가 이제 겨울에 가끔 일어나서 곰처럼 걔는 겨울잠을 내내 자질 않죠. 다람쥐 같은 것도 겨울잠을 자긴 자는데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어나서 먹이 활동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온통 이제 눈으로 덮이니까 미리 저장을 해놓죠. 그래서 여기저기 숨겨놔요. 특히 잣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청설모 같은 경우는 땅 속에 아주 깊이도 아니 얕게 숨겨놔요. 그럼 이제 겨울에 그걸 캐서 다시 찾아서 먹는데 잊어먹죠 가끔가다. 그래서 이제 잊어먹으면 거기서 이제 발화가 돼서 이제 그래서 계속 지금 강원도 학셀림에 있는 잣나무도 계속 퍼져나간대요. 너무 골치 아플 정도로. 걔네들 계속 심으니까. 자기네 먹이 저장했던 걸 잊어먹어서 그런 거긴 하지만 어쨌든 본의 아니게 심고 다니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계속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중국에서 그 신라송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 그랬죠. 근데 이제 사실 원래는 신선히 먹는 음식이라고까지 칭할 정도로 그 잣은 굉장히 귀한 음식으로 쓰였죠. 그리고 이제 그 잣나무가 이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 특산품이 하나 있어요. 섬잣나무라고 있어요. 섬잣나무는 이제 울릉도 자생종인데 그거는 이제 잎이 짧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잣처럼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는데 그건 우리나라 특산종. 근데 그거는 섬자가 들어간 식물들이 꽤 있는데 그 섬자가 들어간 식물들은 대부분이 그 원산지가 울릉도예요. 울릉도는 육지랑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쉽게 육지는 서로 교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울릉도만에서만 나는 아주 특산 그 식물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특산 식물들 대부분의 앞에다가 섬자를 붙였어요. 울릉도가 섬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섬자 들어가는 식물들은 대부분이 이게 울릉도가 특산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그 섬잣나무라는 게 있고 또 우리 아파트 요새 많이 심던데 숲이가 이렇게 매끈하게 올라가는 스트로보 잣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아직 저기 솔방울이 좀 그렇죠. 좀 이렇게 길쭉하기만 하고 엉성하게 생긴 게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산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설악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의문점을 가신 분들이 있어요. 대청봉을 올라갔다가 중청산장으로 내려가려고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보면 이 경사면 쪽에 소나무인지 잣나무인지 같은데 납작 엎드린 애들이 있어요. 뭐 혹시 보셨나요? 네. 그게 뭘 것 같아요? 그게 잣나무 종류인데 그 대청봉 쪽은 바람이 워낙 세게 불잖아요. 겨울에도 겨울 바람은 또 뭐 난리도 워낙 바람이 세니까 거기에 있는 식물들은 대부분이 납작 엎드려 있죠. 그죠? 대부분 그래요. 우리 설악산 근처에 그 정상 근처에 보면
납작 엎드린 식물들이 많아요. 그거는 워낙 춥고 바람이 세니까 이게 바람 때문에 납작 엎드려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잣나무가 납작 엎드려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누워 있다 그래갖고 눈잣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나중에 설화산 또 한 번 가시면 그때 자세히 보세요. 아, 얘가 잎을 뜯어보면 아마 이렇게 5개가 모여놨을 거예요. 눈잣나무. 그것만 그 눈잣나무만 알아봐도 산에 같이 갔을 때 사람들이 오, 대단한 실력인데 그럴 거예요. 예, 한번 그 눈잣나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네. 주목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좀 알아야 될 나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 중에 하나가 이제 오래 사는 나무가 있었죠. 이게 뭐였었죠? 은행나무요. 은행나무는 화석에 발견될 정도로. 그처럼 또 오래 사는 나무 중에 하나가 이 주목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예, 주목. 눈을 잘 보라고 주목이요. 그 나무는 대부분이 많이 보셨죠. 이거는 뭐 사실 식지한 나무들도 많으니까. 근데 원래 자생하는 거는 이게 낮은 데 있지 않아요. 굉장히 높은 산 꼭대기 정상 부근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많이는 아니죠. 이제 옛날에 많았죠. 근데 워낙에 나무가 좋다 보니까 남보를 해서 지금 나무가 굉장히 귀해졌죠. 그래서 지금은 보호수죠. 그래서 주목은 함부로 베어내면 큰일 나요. 법에 걸려요. 그래서 오래된 주목을 보면 산에 표차를 막 일련번호를 붙여놓고 보호할 정도로 굉장히 귀한 나무가 됐죠. 근데 그 주목은 말 그대로 아시는 분은 주목 아시겠지만 그 붉을 주자예요. 주자가. 그래서 주목은 보면 줄기 부분 껍질도 뻘겋지만 안에 잘라보면 그 안에도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붉을 주자로 써서 주목이요. 붉은 나무라고 주목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얘도 은행나무처럼 굉장히 오래 살아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왜냐하면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살아 1000년, 죽어 1000년. 근데 나무를 자라는 것도 1000년 가까이 자라지만 그걸 잘라서 가구를 만들거나 바둑판을 만들거나 해놓으면 관리만 잘하면 그게 또 1000년이 간대요. 그만큼 천천히 자라면서 단단하고 그리고 향도 좋고 이쁘고 붉은색으로 그런 나무죠. 근데 요거 보면 그 열매가 좀 특이해요. 여기 사진을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구멍 같은 게 안에 씨가 보이죠, 여기. 예, 요게 요 처음에 어린 거를 보면은 여기 나와 있나 모르겠는데 워낙 빨간 게 이쁘니까 그거만 나오는데 어린 열매를 보면은 이 씨가 거의 노출이 되는 상태에서 요 헛사기가 요게 점점 싸고 올라와요. 근데 끝까지 다 못 싸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구멍을 남겨놓고 이렇게 속이 보이죠. 독특해요. 유일한 나무예요, 이런 나무. 이렇게 씨가 안에 씨가 보이는 게. 이렇게 열매가 맺혀요. 그럼 아이들이 요걸 학교 같은 데도 많이 심어놨으니까 아이들이 보통 물어보는 게 요 열매 먹을 수 있어요? 하고 물어봐요. 정답은요?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 많이 먹으면 설사예요. 그래서 요걸 빨간 거를 먹는데 한 3개 이상은 못 먹게 말씀하시면 되고 요게 들쩍지근하다 그래야 되나? 뭐 맛은 별로 없는데 어쨌든 있고요. 근데 요 씨는 먹으면 안 돼요. 독성이 있어요. 좀 강한 편이에요. 씨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요거 한 2-3개 정도는 재미삼아 먹게 해줘도 돼요. 우리가 우리 전 세계적으로 약재들이 많죠. 그 약 종류가 대부분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대부분이 식물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기본 원료는 대부분 식물로부터 구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물이 만약에 없으면 당연히 못 살지만 그나마 병 걸리면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원료를 구하기 힘들어서. 근데 대부분이 그런데 대표적인 요 주목도 역시 아까 우리 은행나무에서 진코민 얘기했듯이 여기도 껍질에 텍솔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걸 또 항암 효과가 있어서 이거 주목에서도
껍질에서 텍솔이라는 걸 추출해서 항암제를 만들어서 실제로 지금 약제가 생산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주목이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외국에는 이제 서양 주목이 있어요. 유럽 주목이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 유럽 주목은 그 재미있는 일화가 로비를 아시죠? 로비는 활의 명수죠. 그분이 썼던 활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유럽 주목으로 만든 활이래 그게. 그래서 사실 저도 못 봤어요. 유럽 주목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근데 모르겠어요. 나무에 관심이 없을 때는 유럽에 갔을 때 봤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던 거죠. 대부분이 그래요. 선생님들도 못 봤어야 했는데 대부분이 봤는데 그게 그건지를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무리 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계속 가서 보세요. 눈에 익어야지 이름도 그 나무가 제대로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침엽수에 관련된 거 조금 설명하다가 이제 시간이 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첫 시간에는 그 산에 있는 나무를 위주로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공원이나 이런 데 주로 있는 나무들을 몇 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